검찰총장에 대한 관심이 막 쏠려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너무 막 훅 들어오시니까 그냥 뭐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뭐 워낙에 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은 이성윤 차장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1순위 아닌가요? 저는 일단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논의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조금 더 뒤로 미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지금 하실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의 후임이 누구냐에 따라서 윤석열의 거치가 완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실은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당시에 거론됐던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포함해서 그때 이제 봉욱, 김호수, 이금노 뭐 이 세 분이 지금 그 좀 젊은 나이에 검사복을 벗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찰총장 그 임명에 관련된 규정을 봤더니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직에 15년 있거나 변호사로 15년 이상 활동을 하거나 검찰 출신 아니어도 네, 검찰 출신 아니어도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동안 법률 강의를 했거나 이런 그 규정이 있는데 이 세 명이 지금 그 연수원 기수가 19기 그다음에 20기지만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오히려 그 나이는 지금 59세 그래서 꽤 많지만 오히려 중앙지검이란 곳이 실질적으로 그 휘하 검사를 제일 많이 거느리고 힘을 쓸 수 있는 곳이어서 오히려 검찰총장을 좀 기수상으로 원로에게 한번 맡겨보고 좀 정권과 호흡이 잘 맞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한번 그 등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반대도 없을 것이라고 조직 내에서 조직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옷을 벗은 다음에 다시 총장으로 임명된 경우가 2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DJ 정부 때 이명재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옷 벗고 나서 다시 총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검사장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남겨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바로 총장으로 임명하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방금 전에 황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옷을 벗은 그 검찰 고위 관료 중에 나름대로 후배들의 신망 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저렇게 아까 그 징계 절차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대검 차장 조남관 대행 체제로 갈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듣기에 조남관이 지금 차기 총장을 노린다는 썰이 바다예요. 조남관 자체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심을 하죠. 윤석열 편에 서면서 나 퇴임해도 이 검사들로부터 뭔가 인정받고 싶다 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기회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조남관인데 이 조남관이 차기 총장을 노린다는 썰이 지금 막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남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행체제로 좀 오래 간다거나 차기 총장이 되면 윤석열은 실제로 대선 가도를 좀 편하게 갈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문제는 포스트 윤석열 이후에 조남관 같은 사람들이 등용될 게 확실해져 버리면 윤석열 자체의 활동폭이 넓어져요. 예를 들면 전쟁이 났는데 앞에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뒤에서 뚫리는 상태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나가면은 뒤에서 자기 가족이라든지 측근에 대한 수사, 대표적으로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수사가 시작되면 만약에 돼버린다면 왜냐하면 조남관이 지키고 있다면 그게 결재가 안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욕을 먹더라도 저쪽한테 욕을 먹더라도 이성윤 지검장한테 바로 이렇게 토스를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달이 건너뛰어서 만약 2년짜리 임기를 누구한테 다른 사람 아까 말한 그 세 사람한테 주거나 하는 행위가 돼버리면 상당 부분 검찰 개혁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을 같은 기수잖아요. 또 윤석열하고. 그리고 조남관은 바로 한 기수 아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성윤 지검장을 욕 먹더라도 임명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저도 뭐 비율로 따지면 한 70%는 이성윤 지검장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성윤 지검장의 그 실질적인 파워 이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검은 실질적인 수사 기능 없거든요. 지휘 기능은 있지만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제 1순위고 저는 2순위로 조남관보다는 아까 언급한
그 좀 상대적으로 기수가 높았던 분들, 검사복을 최근에 벗었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그 이렇게 롤백 시켜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넓혀놔야 청와대가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딱 이렇게 한두 명만 짚었다가 그거 안 되면 막 실망하면 우리 지지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은 방송들이 사실은 뭐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들을 전혀 예측 못하고 가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럴 때는 이성윤 지검장을 뭐 무슨 신처럼 받들고 모셔라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윤석열한테 탄압받은 사람이잖아요. 막 기소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다가 이성윤을 그만두게 하려고 이번에 그 그러니까 이제 고위간부 인사들에서도 엄청나게 로비가 들어갔다 그러고 어쨌건 이성윤이 윤석열의 이제 퇴임 이후에 윤석열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건을 이성윤이 일단 맡아서 한동훈 건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포렌식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오기를 보이고 있을 때 나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 개혁이 된다고 보는데 윤석열이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서 윤석열 측근들 특수부 검사들이 이제 뭐 궁시렁궁시렁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권력 지향적인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과 결이 다른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줄서게 만드는 게 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정쩡하게 가면 또 뒤통수 맞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예상했던 대로 다 하는 인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행 체제로 가는 게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 대행 체제로 가는 게 오히려 검찰 개혁이나 이런 다른 수사에 있어서 대행 체제로 가면 사실은 힘이 어디 쏠지 모르니까 검사들이 줄을 서기를 좀 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도 자기가 총장이 아니라 대행이기 때문에 대놓고 뭔가 힘이 없기 때문에 조직을 좀 이렇게 대표해서 행동하기 어려울 것 같은 좀 생각이 들어서 대행 체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대행 체제가 한 달 이상 가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검찰 그러니까 대행이 적극적인 뭔가 행동을 하기는 어렵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대행은 제가 보기에 뭐 길어봐야 한 달 정도.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인사위원회가 곧 열릴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분명히 그 복수로 3명 정도를 추천하면 거기서 이제 아마 청와대가 인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것 같고 저는 한 달 내에 임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정쩡한 상황이 제일 위험해서 사실 어정쩡한 상황을 아니라면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완전 파격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완전 민간이. 정필승 변호사를 변호사님이 오래 한 민간이. 안 15년 되겠구나. 이상 한 사람. 그런 거 이제 뭐 올라오는 얘기 중에 뭐 현실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뭐 황희석, 최강욱. 그러니까 완전 센 캐릭터들이 가서 한번 근데 그러면 진짜 내가 봤을 때 그 저쪽에 뭐랄까요 반발이 엄청 심하겠죠. 검찰도 그렇고 네. 이쪽도 그렇고 그 검찰 현직 검찰 뭐 저는 이성윤 지검장이 일단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일단은 봐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럴 것 같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예. 윤석열도 중앙지검장 하다가 검찰총장 됐잖아요.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만들겠죠. 이성윤이 뭐 친정부적인 수사를 했다가 이제 그걸 끌어올렸는데 하겠지만 그거를 의식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검찰의 특성을 잘 보면 새로운 권력에 줄 서게 돼 있어. 얘들은 필연적으로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모든 분석이 근데 정확합니다. 아까 그 인사안에 대해서 저는 지나치게 단계를 뛰어넘어서 승진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직 안정성이 좀 해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위에 상층부의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되면서 23기가 되면서 19기, 20기, 21기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옷을 많이 벗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노련하고 경륜이 있고 그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과 좀 발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폄하하지만 그 사람 강단 있는 사람이거든요. 추미애 장관 보좌하면서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좀 갔으면 윤석열보다는 좀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윤석열이 뭐 2단계, 3단계 이렇게 파격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무리다. 그래서 그 인사를 파격으로 하면 그만한 또 나중에 후과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런 교훈이 있는 거지. 그건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문 대통령 스타일이 뭐 인사 실패한 해 만에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 총장으로 올라가는 게
어떤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라든지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윤석열이 제대로 문 대통령을 이해했다면 검찰 개혁하기 딱 좋은 시점이고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사청문회에서도 뭐 저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데 찬성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정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 되려고. 인정하셨겠죠. 예. 총장 되려고. 그 그게 장면 한번 그때는 사실 이게 본심인 줄 알았잖아요.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씀 잘하셨는데 예. 야 센스 있으시네. 아니, 아닙니다. 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했던 난 가장 멋있는 말이었어요. 성렬이 형 가고 나니까 진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에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정해진 대로 할 거예요. 법대로 할 거예요. 법대로 그냥. 할 거예요. 예. 국회에서 법 만들면 그렇지만 우리가 따르겠어요. 따르겠습니다. 이런 네. 소리고. 그 다음이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이런 단서가 있긴 합니다만 그걸 수사를 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말을 합니다. 본인이 그냥 말해버리죠. 어유 훌륭하신 분이시네. 네. 예.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별도의 수사청 만드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법무부 외청으로 두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이야기예요. 검찰은 여기에 대한 소추 판단만 하고 예. 소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증거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조언하고 네.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1년 8개월 전에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 까맣게 있었던 거예요. 다 훌륭하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뉴스 보면서 1년 8개월 전에 저런 얘기를 했었어? 깜짝 놀랐다니까요. 다음에 국회 수사권 조정 논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윤석열이 아.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건 틀린 거라는 식으로 좀 폄훼를 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다른 생각을 하면 이미 본인이 저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야, 이 정말 양반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했던 말에 지금 잉크도 안 말랐어. 네. 그리고 그 KBS 기자가 어제 보니까 그걸 잘 찾아내셨던데 이 사람도 대단하다. 다 돌려봤을 텐데 그 인사청문회 한 12시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찾아내갖고 저걸 꾹꾹 딱 짚었더라고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요거는 찾는 건 쉬운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기 위해서 이쪽 민주 시민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페이크였는지가 이거 비열한 거죠.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 대선으로 가면 이런 말들 뒤집는 거 물론 막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중대범죄수사청 때문에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꼴 보기 싫어 잘 갔다 하지만 얘가 어떤 명분을 갖고 나갔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찬성했던 부분 검찰은 법의 집행자일 뿐이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역사에 여러 개 남아야지. 제도를 고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조국 장관이 한마디 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최근에 그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기도 한데 윤석열이 그랬거든요. 요거를 이제 반부패 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으로 세 개를 나눠서 하자고 이렇게 역지안한 네. 부분이 있어요. 네. 인터뷰에서. 요거 유창희 평론가 한번 읽어주세요. 안보수사청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사건, 수와 위상이 떨어진 검찰 내 공안 라인을 배려하고 경찰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국정원 안보수사 인력을 가져갈 의도가 있는 제안이다. 검찰 공안 라인의 확대 강화를 위한 것에 불과한 바 반대한다. 아. 반부패 수사청과 금융수사청은 별도 청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산하부로 만들면 족하다. 금융수사부가 되겠죠 그러면. 남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다. 이 점은 국회가 논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다. 최근에 조국 장관이 어마어마한 팩트체크를 본인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에 가장 최고의 실무자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인사청문회 할 때는 했던 말을 뒤집으면서 저렇게 세 개? 반부패 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 요거를 만들면 어떠냐. 결국에는 요건 이런 거거든요. 수사권을 뺏기지 않겠다. 이런 식의 다른 지금 꼼수 같은 건데 요거를 바로 반박해주는 아주 훌륭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하고 한 번 더 나경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그쪽 들렀다 올게요. 검찰청 나와서 국민의힘 당사로 갑니다.